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오늘은 418일째 되는 아침이고요.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이렇게 끄적이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사실은 이 책, 양기자 장편소설, 양기자님의 모순을 잡았습니다. 근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앞에 부분만 조금 읽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부분에서 바로 그냥 빡 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딱 서두에 제가 읽어드렸던 문구인데 그게 바로 이 첫 장의 제일 앞에 뭐 여기 목차도 없고요. 바로 앞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글을 읽어드린 거예요. 너무 느낌이 왔어요.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이게 사람의 본성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고, 그리고 친구 간에도 뭔가 힘든 일을 막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속 안에서는 동시에 약간 평상시의 관계에 따라서 쌤통이다. 그렇지. 막 이렇게 조금 당연한 결과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작가의 말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관계가 돈독하고 이제 공동체처럼 뭔가 같이 행복감을 느끼고 같이 불행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같이 힘들어하겠죠. 근데 그런 관계가 뭔가 정말 친한 친구가 됐든 정말로 가족이 됐든 생활 공동체가 됐든 이런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이렇게 좀 남의 불행을 자기 위안으로 삼는 경우도 많지 않나. 그렇다면 나는 내 주변에 오늘 질문이 저는 너무 이번에 제가 느끼는 감정들하고 딱 저에게 떠오르는 건데 내 주변에는 내가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정말로 같이 힘들어서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힘들면 오히려 같이 힘들어하는 거는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조금 오히려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은 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 될 때 오히려 같이 그 사람의 조건이 힘들거나 뭐 상황에 상관없이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있는가? 이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아침에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가? 또한 나는 누구에게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많은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도덕경에서 보면 노자가 어려운 일을 쉽게 풀기 위해선 쉬운 일을 어렵게 풀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쉬운 일을 어렵게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되기 전에 쉬운 일을 계속 뭔가 고민을 해서 어렵게 다른 일이 뭐가 생길지 아니면 미연에 그냥 문제의 싹을 해결해 버리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려운 것을 쉽게 풀 수 있다. 쉬운 일을 어렵게 풀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 환경의 요소에 대했던 아니면 자기 실수에 대했던 여러 가지 상황의 돌발 변수에 의해서 문제는 발생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떤 정부 정책이 됐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반드시 살다 보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핵심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있는
주변에 같이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딱 짚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산이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그 핵심을, 본질을 못 짚으면 그 주변에 빙빙 돌아면 시간만 흐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막 여진 담당자, 대출 담당자하고 아무리 협의를 해도 그 담당자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위에 여진 팀장이 됐든 아니면 그 지점장이 됐든 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예외 적용을 받거나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 지점에도 권한이 없다. 예를 들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정부 정책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전에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정부 정책 담당자와 오늘 이제 민원을 통해서 협의를 오늘 진행을 할 건데, 그럼 그동안에 최대한 서두른다고 해도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문제의 본질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딱 처음에 그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핵심을 제가 파악하고 있었으면 바로 그냥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쐈을 텐데, 그러려면 다양한 경험이 미리 쌓여 있었으면 그 핵심을 먼저 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한 이런 경우를 미리 겪어본 여러 선배들이 됐든 주변의 내 동료들에게, 내 어떤 지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얘기를 해서 그 핵심을 바로 꽂아줄 수 있는 그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저의 시간이 확 단축이 됐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이번에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쉬운 일을 어렵게 풀면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핵심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혼자서 내가 그 능력이 없다면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 주변에 그 이미 경험한 사람의 어떠한 이미 생겨난 능력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혼자서 막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싸움을 해봤자 다 안 나오거든요. 미리 경험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이번에 진짜 또 느끼네요.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또한, 그러면 내 주변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같이 어려워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잘 풀리고 행복할 때 정말로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되는가, 평상시에. 이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 깊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로가 정말 큰 힘이 되는 동물이거든요. 힘들 때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걸 저 스스로가 이번에 느꼈어요. 아무리 독불장군으로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혼자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옆에서 그 능력을 인정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같이 행복해 주거나 하는 사람이 없으면 별로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고난이 있어야 성장이 있고 그다음 성공이 있는 거라고 정말 이번에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내가 평상시에 어떠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 정말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같이 내가 공감하고 힘들어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감하는 것. 그러한 능력을 평상시에 내가 지니고 있었는가. 이게 부족하다면 이번 기회로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변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준다, 일부러 막 돈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중요한 도움은 뭐냐면 관련한 문제에 같이 공감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을 조언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한 어,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일이 많으니까 그럴 때 그런 거를 꼭 생각하면서
그런 인간 관계를 뭐 우리 역병에서도 똑같이 그런 까미의 역병에서도 그런 연대가 중요하다. 책임감이 중요하다. 인간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왜 사람들이 연대, 왜 사람들은 공동체인지, 왜 사람들이 같이 혼자 살 수 없고 같이 살아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정말로 감사한 것 같아요. 반드시 저도 분명히 이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도움받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도움받은 것은 그냥 그 상태에서 제가 당연히 나중에 보람을 하겠지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번 기회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문제의 본질을 짚어야 돼요. 핵심. 그래서 그 핵심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을 못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대안을 지금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밑에 쫙 이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고, 안 됐을 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5가지의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단계에 따라서. 물론 그 계획 안에 들어갈 확률이 99%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예외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문제의 핵심을 또 다시 고민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직면했을 때,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답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을 못 찾으면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도 이제 금융이나 이제 관련 정책 담당자와 이제 통화를 좀 시도하면서 요즘에 워낙 많이 전화하는 것 같아요. 통화가 좀 어려운데 오늘 한번 시도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오늘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 누군가가 정말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 던지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하루, 정말로 가치 있는 하루, 하루하루예요. 요즘에 너무 가치 있는 하루하루 저는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하루도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